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저희가 세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하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since, 어고, 그리고 for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패시브 센텐스를 배웠습니다. 그 수동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하나의 큰 산이에요. 산이 있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항상 넘어가시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문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배울 문법은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배울 문법은 현재 진행 미래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현재 진행은 현재 진행이고 미래용법은 미래용법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시즌 1일 때 작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형하고는 구분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미래형에는 이제 will이 있을 수 있고, can be, could be,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period of time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현재가 됐을 때 지금 이 상태,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현재 진행형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미래용법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이거를 보면서 이럴 때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용법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an and could, must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possibility 그 약간의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sent continue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저희가 present continue 배웠을 때는 어땠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I run 이러면은 무슨 뜻이었냐면 나는 달리는 거예요. 그쵸? 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고 그제도 달리고 미래에도 달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형으로 써야 돼 랄 때 현재형으로 써요. 근데 I'm running 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I'm runn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하나씩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present continue인데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너 내일 뭐 해? 라고 물어봤죠.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조금 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we can use am, are, is plus ing for something happening now예요. 그쵸? 현재 진행형은 happening이 지금 당장이에요. 어떻게 쓰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로 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로 쓰면 이게 지금 happening, 현재 하고 있는 happening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where are Lee and Kate? Kate랑 Lee는 뭐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니? 뭐가 아니라 where이니까 어디에 있니? 비동사가 나왔죠? 그쵸? 그때 they are playing soccer. 그들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가 와서 playing soccer가 들어와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also can use am, are, is plus ing for the future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용할 수 있대요. 어떤 걸 할 수 있어? am, are, is를 통해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통해서 for the future 미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라고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야죠.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는 행위를 한다고 분명 방금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교수님께서 갑자기 미래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때 쓰냐? 스케줄이 잡히거나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Lee is playing soccer next week이에요. 그래서 리는 다음 주에 축구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때요? 말이 되나요?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보통 보면 Lee will play soccer next week 이렇게 쓸 수 있죠. We will play soccer next week. 리는 내 다음 주에 축구를 할 거야 라고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스케줄에 내 다음 주에 스케줄이 잡혔을 때 그리고 내가 스케줄표에 적혀 있을 때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거는 present continue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Lee is not working tomorrow. 리는 내일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쓸 수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do not use the simple present. 언제 우리가 현재형을 쓸 수가 없냐면 for plan and arrangement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현재 진행형 형태의 미래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I'm staying at home tonight. 나는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예정이야 라는 거예요. I stay at home tonight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형을 쓰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고 미래도 있을 거고 항상 밤에 나는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현재 형태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계획인 거예요. 벌써 가까운 미래의 계획에 오늘 나는 집에 그때 머무르고 있을 거야 밤에는 라고 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Lee isn't coming to the party tomorrow예요. 그래서 미스터 리는 내일 파티에 오지 않을 예정이야.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가 와서 현재 진행이 됐고 뭐가 나왔어요? tomorrow, 내일이라는 미래 형태가 나왔어요. 그쵸? 내일이라는 미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내가 스케줄상 내일 가지를 않는 거를 벌써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현재 진행형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m studying English tomorrow. 나는 내일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말은 되지만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I'm studying English 이러면은 이건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저번 시즌에 배웠던 1강부터 15강까지 그걸 띄고 난 후에 이거를 배울 때는 초보 잉글리시 문법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는 그 문장 하나만 봤다고 치면 지금은 처음 앞뒤 문장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현재 진행형 형태인데 미래형 형태로 나가는 거구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 형태인데 지금 하는 행위를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For the schedule, 스케줄에 대한 거요. We can use simple present. 자, the train arrived in Seoul at 10:15 tomorrow evening. 자, 아까 분명 교수님께서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스케줄에 계획이나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For the schedule. 스케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현재형을 쓴대요. 자, 이게 뭐야?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자, 트레인이 서울에 10시 15분에 어떻게 했나요? 내일 저녁에 도착을 한다라고 한 거는 그 스케줄은 규칙적인 스케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현재형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형 자체는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을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뭐 내일 모레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걸 현재형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스케줄은 뭘 의미하냐면 트레인은 내일 10시 15분에 저녁에 서울에 도착할 거야. 내일도 도착할 거고 오늘도 도착했고 어제도 도착했고 그제 도착했고 규칙적인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현재 진행형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형 형태로 써도 미래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만약에 하스피탈리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체가 영어 회화예요. 그쵸? 내가 문법도 중요하지만 회화도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현재 진행형인데 미래 형태로 써야 되냐 이럴 때는 헷갈릴 때 있으면 그냥 미래 형태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난 파티에 갈 거야. 그러면은 I'm gonna go to the party. I'm going to go to the part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파티에 갈 예정이야, 파티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쵸? 어떨 때는 뭐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또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틀리듯이 미국 영어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can하고 could를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can하고 could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 문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보조하는 동사예요.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가 조동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동사는 항상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고, 이거를 그래서 helping verb라 그래요. 자, verb가 뭐예요?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동사는 영어로도 helping verb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help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다라는 뜻이죠. 어떤 걸 도와준대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야 라는 거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야 라고 해서 이거는 helping verb, 조동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근데 조동사의 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는 무엇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이게 뭐 imagination도 되고, 그리고 could라는 게 imagination 때는 그 possibility, 가능성을 얘기한 거는 현지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떨 때는 또 could가 과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3강까지 왔으면 앞에 뒤에 문장을 이제는 읽어보면서 정확한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게 됐어요. 자, 문장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I can play the violin. 자, 나는 바이올린을 뭐 할 수 있어요? 킬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그랬대. 그러면은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could인데 어때요? 현재형이죠.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can do something. 그래서 나는 I can do. 어떤 걸 할 수 있어. I know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하는지. 또 also it is possibilit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can이란 단어는 나는 I can do it. 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가능성이란 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could가 과거 형태. 자, 과거 형태에 되어 있는 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현재였죠. When I was child. 내가 어렸을 때 when 접속사예요. 이거는 무엇일 때란 뜻이지 when 언제라는 그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됐었냐? 컴마가 들어갔고 I could play soccer well. 나는 축구를 잘했었어 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쵸? 그땐 잘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거 형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축구를 잘했었어 라는 과거 형태의 could가 돼서 과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I was tired yesterday. I was tired. 나는 매우 어땠어요? 피곤했었어. But I couldn't stop working. 그러나 나는 어땠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과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tired yesterday, I couldn't stop working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when 접속절, 그때 배웠던 거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when이랑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로 오고 요게 여기로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읽을 때는 When I was child, I could play soccer very well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하면 I could play soccer very well when I was child.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축구를 잘했었어. 근데 지금은 잘 못해 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이제 I was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피곤했어. 그러나 I couldn't stop working.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세요. stop이라는 동사가 왔고 여기서는 work라는 동사가 왔을 때 이제 start working 이라고 하면 ing 형태가 왔으니까 이거는 또 이상하네. 교수님께서 분명히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는데 이건 또 느낌이 달라 라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동명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ould랑 can의 용법에 대해서 다시 보면 also we can use can and could for asking people to do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or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표현을 할 때는 can이나 could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can보다는 could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Can you speak English? Could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있죠. 근데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Do you speak English란 말을 쓸 거예요. Can you speak English보다. 왜냐면 내가 Can you speak English? 이건 무슨 뜻이에요? 써드릴게요. Can you speak English? 여기서 Do you speak English? 자, 두 개가 차이점이 뭘까요? Can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자, can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친한 친구 사이일 때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나랑 너랑 친한데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수 있니? 라는 약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Do you speak English는 좀 약간 조금 더 공손하게 정중하게 당신 영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Can you speak English나 뭐 Could you speak English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쓰려면 그것보다는 이제 Do you speak English로 바꿔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그래서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조동사가 나와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물을 때 할 수 있어요. We can use Can I have? Could I have for asking for something?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Can I have? 나 이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Can I have? 이거는 좀 단어가 exchange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exchange는 환전하다니까. Can I have exchange for Korean won please? 그러면은 나 코리안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뭐 달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본 돈을 엔화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스위스 프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uld I have exchange for Korean won please? 그러면은 나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can하고 could를 둘 다 써도 되지만 can보다는 could가 살짝 더 공손한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서 please는 빠져도 된다. 대신 please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명령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한번 좀 더 자세히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can I or could I equal is it okay to do something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허락을 받을 때도 씁니다. can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n I borrow your book? 그러면은 나 너 책 좀 빌릴 수 있니? 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could I borrow your book? 하면은 나 너 책 좀 빌릴 수 있니?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퀘스천으로 바꾸려면 조동사가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 조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can하고 could 쪽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의 뭐 물을 때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권유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뭐 can be, could be 이런 쪽으로 I could be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예정이야 라는 약간의 possibility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간 거는 mus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must는 뭐냐?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에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살짝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ish to get good result of exam, 만일 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한다면 I must study very hard.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must는 뭐냐?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강압적이 아니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의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99%. 그래서 you worked 7 days. You must be tired. 그래서 너는 어때요? 7일 동안 you worked for 7 days를 할게요. 4가 빠졌네. You worked for 7 days. 7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7일 동안 일을 했고 you must be tired. 그래서 너는 엄청 피곤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피곤하겠죠. 7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때 나올 때 must.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helping verb입니다. helping verb가 뭐라 그랬죠? 그쵸.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You must be careful when you go to Amazon. 그래서 너가 항상 조심해야만 해. 언제? When. 너가 아마존에 갔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냐? When you go to Amazon, 컴마가 됐고 이 문장이 뒤로 갈 수 있다 그랬죠. You must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어요. must의 과거형은 had to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have to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그 현재형의 must랑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must가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I had to wear mask when I visited hospital yesterday. 그래서 내가 병원에 어제 방문했을 때 나는 마스크를 껴야만 했었습니다 라는 과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단원을 마치기 전에 제가 재미난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재미난 표현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can하고 could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can하고 could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can이 무엇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능성 그리고 또 뭐를 배울 수 있냐 그랬냐면 이제 그 권유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장을 보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mus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must 무엇 해야만 한다. 그쵸? 같은 뜻으로는 have to, had to. 이거는 과거형이겠죠. 같은 뜻으로 있는데 have to는 뭐냐? must가 만약에 99%라 그러면 have to는 그래도 한 80%,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must study English랑 I have to study English는 약간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석을 되지만 I must study English는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I have to study English는 영어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표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must랑 have to랑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같은 뜻으로 거의 쓰이는데 약간의 must가 좀 더 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하나 재미난 표현은 I'm all ears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I'm all ears. 나는 모든 게 다 귀로 돼 있대요. 참 웃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디옴, 아까 그때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해줬던 이디옴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 귀로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로 돼 있다라는 건데 I'm all ears.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너 선생님 그 수업도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약간 반항기 있는 표현으로 I'm all ears.
나는 다른 거 해도 선생님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안 좋은 얘기보다는 약간 재미나게 애들 사이에서 야, 너 혼자 왜 딴짓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I'm all ears. 그러면 난 다 듣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두 눈으로 되어 있다는가 아니라 너의 말들을 딴짓을 하더라도 다 들을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강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강을 통해서 이제 1강, 2강, 3강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